다음은 국소 마취제입니다. 마취제는 어떨 때 사용을 할까요? 마취라고 하는 거는 감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뭐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마취제를 사용을 해서 감각을 없애주는 건데, 마취제는 이제 국소 마취제가 있고 또 전신 마취제가 있잖아요. 국소 마취제와 전신 마취제의 차이가 뭘까요? 국소 마취는 이제 말 그대로 국소, 내가 마취하고 싶은 그 부위에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거고, 의식을 잃지 않아요. 그 부분에만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편한 가벼운 시술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전신 마취제는요, 좀 큰 수술할 때 의식을 잃는 작용까지 포함해서 적용되는 마취제를 의미합니다. 큰 수술할 때 사용이 되는 마취제들이고요. 우선 국소 마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라고 하는 거는 아네스테시아라고 하는데요. 아는 없다란 뜻이고, 에스테시스 하면 감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다, 감각의 소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취라고 하면 통증과 감각의 소실, 의식의 소실을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의학적인 처치를 얘기합니다. 국소마취 정의와 분류입니다. 국소마취는 말초신경의 전도로를 가역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의 감각을 주로 완화하거나 소실시키는 방법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국소마취제는 의식이 유지되고요. 약물의 적용 경로에 따라서 표면 마취, 침륜 마취, 전도 마취, 경막의 마취, 척수 마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표면 마취라고 하면 말 그대로 표면에 이렇게 약물을 도포한다든지 약물을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여기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마취를 하는 경우를 표면 마취를 하고요. 가장 가벼운 마취겠죠. 그 다음에 침륜 마취입니다. 침륜 마취. 침륜 마취는 피부 밑이나 점막 밑에 주사를 해서 약물이 침륜한 부위의 감각신경의 말단을 마비시키는 마취고요.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여기는 표면만 마취했다면 표면 아래에 피부 점막에 마취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전도 마취라고 하면 신경 주위에 주사를 해서 그 주위의 통증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을 소량의 마취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막의 마취입니다. 경막의 마취라고 하면 척추의 경막 외 공간에 약물을 주입을 해서 마취를 하는 건데요. 보통 뭐 분만할 때 아니면 하복부 수술할 때, 하지 수술할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주로 뒷부리에 작용을 하고요. 반면에 척수 마취는 척수의 앞부리와 뒷부리에 넓게 작용을 하는 마취인데요. 3, 4번 허리뼈 아니면 4, 5번 허리뼈 뭐 요런 데 주사액을 주입을 해가지고 마취를 하는 건데요. 배꼽 아래 하반신을 마비시키는, 아예 감각이 없게 만드는 마취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소 마취의 종류가 있습니다. 표는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했던 마취의 내용을 또 다시 이제 글로 적어 놨어요. 우리 책에 잘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면 마취, 표면에 약물을 떨어뜨리거나 도포, 분무해서 표면만 마취시키는 방법이고요. 침륜 마취는 피부 밑이나 정막 밑에 주사해서 침륜한 부위의 감각신경 말단을 마비시키는 방법이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치과 발치 시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전도 마취는 신경 주위에 주사해서 주신경의 전도를 차단시키는 방법. 소량의 마취제로 광범위하게 마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막의 마취는 척수의 경막의 공간에 약물을 주입해서 자극 전도 기능을 상실시키는 방법이고요. 척수 마취는 허리뼈 3번, 4번 아니면 4번, 5번 사이에 추간판 공간을 통해서 거미막 및 공간에 내척수액 내에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 하반신을 마취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소 마취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에서 감각, 통증을 느끼려면 이 자극이 딱 주어졌을 때 신경이 막 반응을 해서 흥분을 해서 이 소듐이 세포막의 통로가 열리면서 막 들어와야지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신경이 흥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관문이 닫혀 있어요. 통증과 관련된 관문에 M 관문이랑 H 관문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자극이 없을 때는 M 관문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듐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흥분의 전도가 막으로 전해져 오면 M 관문이 열리면서 소듐이 확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흥분이 전달되고 통증도 이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국소 마취제가 세포막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주입이 되면 소듐 통로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H 관문, 여기 밑에 있는 H 관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닫히면서 M 관문이 열려 있어도 H 관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전이의 발생이 억제되어서 막의 안정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감각의 전도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국소 마취제의 종류에는 에스터형 국소 마취제와 아마이드형 국소 마취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분자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콜린 에스터 분해 효소, 그죠? 이 에스터 분해 효소에 의해서 신속하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에스터형 국소 마취제고요.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작용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은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특징은 졸림과 무반응 등의 알레르기 부작용이 흔하고요. 호흡정지,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터형 국소 마취제는 코케인, 프로케인이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코케인은 처음으로 사용된 국소 마취제고요. 프로케인은 에스터형 국소 마취제의 기본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카인 주사 이렇게 상품화되어 있죠. 다음은 아마이드형 국소 마취제입니다. 이 아마이드형은 특징이 혈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간의 약물 대사 효소인 사이토크롬 P450 이거에 의해서 천천히 대사되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비교적 길다. 앞에 에스터형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분해되어서 작용 시간이 짧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아마이드형은 작용 시간이 길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이드형의 대표적인 약물이 리도카인입니다. 리도카인 많이 들어보셨죠? 단기간의 외과 시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입니다. 응급실에 보면 밤에 넘어져서 찢어져서 온다든지 살짝 다쳐가지고 오는 경우에 수술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꼬매야 되는 간단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리도카인으로 이 찢어진 그 부위만 마취를 해서 슈처를 합니다. IV로 투여를 했을 때는 항부정맥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리도케인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이드형 국소 마취제입니다. 아마이드형에는 리도카인이 있고 에스터형에는 코카인이랑 프로카인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전신마취제입니다. 전신마취제를 하면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의식과 감각, 통각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실하게 하는 그런 약물을 우리가 전신마취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신마취는 언제 하느냐? 보통 큰 수술, 그죠? 외과적인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기관 삽관하기 전에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전신마취를 많이 합니다. 침습을 동반하는 치료법인 외과 수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이용해서 환자의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신마취제에는 진정, 의식 소실, 진통, 통증 자극 차단, 근육 이완, 부동 상태의 세 요소가 필수인데요. 여기에 자율신경 반사 억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전신마취제의 작용 기전은요. 가바 A 수용체를
항진시키는 거예요. 자, 가바가 어떤 거였어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었어요. 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눌러주겠죠. 그리고 글루탐산 NMDA, 요거는 흥분성이에요. 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하는 수용체를 차단을 하면 이 흥분성 신경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의 단계입니다. 전신 마취의 단계는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처음에 일기는 진통기고요. 이때는 의식이나 감각의 소실이 일어나서 통각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진통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행복감, 현기증, 통증 상실, 의식 상실이 나타나고요. 단시간에 작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의식이 혼탁해지고 호흡은 규칙적이고 통각이 둔해집니다. 이기는 흥분기인데요. 마취제가 신경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중추신경이 상위에서 하위로 단계적으로 억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흥분 단계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교감신경 흥분 작용이라든지 발을 움직이거나 헛소리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외과적 수술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숨내를 제외하고 모든 중추신경이 억제된 상태인데요. 이때 수술을 이제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4기는 숨내 마비기인데요. 숨내까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호흡 정지가 된 상태, 즉 심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까지 가면 안 돼요. 그죠?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신 마취의 단계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전신 마취제의 분류입니다. 흡입 마취제와 정맥 마취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흡입 마취제는 말 그대로 흡입을 하는 거예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딱 씌우면 환자가 딱 눈을 감고 수면을 취하고 그러면 수술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외과적 수술기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술하는 동안 마취를 유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마취의 이게 심도 조절, 깊이 조절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맥 마취제는요, 진통기, 흥분기가 짧고 빠르게 외과적 수술기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유지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술의 그 도입기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마취의 빠른 도입, 진정, 단기간 수술, 장시간 수술에서의 마취 유지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취 전 투약은 마취를 보완하거나 사용 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수술 전 진정 및 불안 제거를 위해서 우리 많이 나왔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그죠? 다이아제팜, 나이트라제팜, 미다졸람 이런 것들 쓰고요. 항히스타민제도 이제 진정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요. 바비츄레이트 계열은 잘 안 쓰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 분비 억제 및 미주신경 반사 억제를 위해서 항콜린제, 아트로핀, 스코폴라민을 쓰게 되고요. 마약 진통제로서 몰핀, 펜타닐, 펜타조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 분비 억제를 위해서 H2 수용체 대항제를 쓰게 됩니다. 구토 억제를 위해서 D2 수용체 대항제를 씁니다. 다음 흡입 마취제인데요. 흡입 마취제는 아까 설명했듯이 기체 또는 휘발성 액체의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전신 마취 작용을 발휘하는 약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맥 마취제보다 마취 심도 조절이 용이하다고 했어요. 근데 외과적 수술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마취 유지에 사용이 됩니다. 종류는 할로테인, 아이소플로테인, 세보플루레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스 마취제로서는 아산질소, 웃음가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흡입 마취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정맥 마취제는 직접 정맥에 주입해서 의식이나 통각을 없애는 약물입니다. 흡입 마취제와 혼합해서 전신 마취제의 보조 약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정맥 마취제의 특징은 흥분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투여 직후부터 마취에 도입할 수 있지만 마취 심도를 조절하기 어렵다. 계속 했던 말이에요. 그죠?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맥 마취제의 종류입니다. 어, 사이오펜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진통 효과는 크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고요. 미다졸람은 우리가 작용 시간이 사이오펜탈이나 프로포폴보다는 길지만 같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인 다이아제판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시경 같은 시술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프로포폴은 우리 이제 우유 주사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 프로포폴을 이제 사용해서 시술을 받다가 여기 중독돼서 과량으로 이게 처방받아서 쓰다가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프로포폴의 특징은 간에서 신속하게 대사되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거. 케타민은 강한 진통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약물들이 정맥 마취제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마취제 그리고 진통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남은 근골격계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